절대 전략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는 종목으로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17만 8천 원, 19만 원, vs 현대차는 16만 원, 13만 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그 말씀해주신 가격의 하단에 놓여 있고요. 현대차는 그 말씀해주신 가격의 상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추가 하락이 좀 우려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시속 게임 또는 땅 따먹기 게임 이렇게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그러면 전체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려고 한다면. 근데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은 늘지 않아요. 7조 내외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돈들은 없습니다. 이거는 현재 2345 구간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박스권을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박스권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단 박스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신규 자금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자금들은 안에서 돈다는 얘기고요. 누구 하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시키는 녀석들은 금리 5%를 이기는 녀석이 될 것이고, 너무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될 거고, 선호하는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하락하는 주식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내년도가 더 기대가 안 된다거나, 힘의 균형이 좀 깨졌을 때 이런 흐름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구간이 올해 9월 말에서 10월 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2135에서 2500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주식이 있었죠. 배터리 내에서. 그리고 삼성 SDI가 배터리 내에서도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 전 종목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9월 달 이전에 이 주식은 이미 7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유동성 축소되는 구간 동안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이 주식에 대한 개별 모멘텀 강화도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 희생도 있었다 이겁니다. 데이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카카오에서 비롯된 이제 네이버의 급락이 한 번 있었고요.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는 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카오 원인을 제공했던 카카오 그룹의 대형 악재들.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희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와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게임주 내에서 P2E 게임 관련된 주식들의 어떤 몰락을 가져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터리 삼총사의 시세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이 판을 만든 게 아니라 한쪽의 자금이 이탈이 된 다음에 쏠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다. 근데 지수는 박스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신사가 아니에요. 너도 나도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구간은 아니니까 5%의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고, 요거를 이길 수 있는 섹터하고 아닌 섹터들이 지금 양갈래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느 한쪽의 시세가 터지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희생이 좀 필요한다는 관점.
전략으로 지금 우리가 주식 전략을 세우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 5%를 이기는 기업들은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지만 금리 5%를 이기지 못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설사 저점은 알 수가 없으니까 놓치더라도 아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왔을 때만 사는 이런 식의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대칭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셀트리온은 가장 중요한 가격이 17만 8천 원이라는 가격하고 19만 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셀트리온은 내년도에 이 바이오 시밀러 가장 중요한 이제 휴미라가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밀러 관련된 업체들은 내년도 큰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 금리 5%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좀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싸냐라고 물어보면 셀트리온은 17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트룩시마가 판매되지 않았을 때의 가격이거든요. 지금 트룩시마로 한 4,500억 정도 버니까요. 그러니까 싸다 이거죠. 그리고 램시마 SC를 지금 다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램시마 SC를 판매하지 않았을 때가 19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싸다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가 부족했냐면은 거래 대금의 증가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만 원 돌파를 했었을 때는 자금이 좀 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한쪽의 희생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자동차를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제가 22만 원대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1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하나 있고 이 16만 원은 현대자동차가 세태기 때의 밸류거든요. 2018년도에 SUV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소 차, 넥소 이런 데 좀 집중하고 제네시스 브랜드 구축하는 데 하다 보니까 테슬라한테 주도권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상당히 좀 고생했었을 때 그때의 어떤 밸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지분 매각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거야. 그 자리가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방어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와 관련되어서 22만 원에 사지 말고 16만 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었을 때가 올해 한 2, 3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한 21만 요 자리에서부터 22만 원 사지 말고 16만 원대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른 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6만 원이 3월 달, 2월 달하고 똑같은 절대값은 오지만 이때는 싸지만 지금은 저는 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은 똑같지만. 왜냐하면 올해 3월 달에는 금리가 제로였어요. 제로 금리였어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던 시점이 2020년 3월 중순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4.5%잖아요. 연준이. 이때는 제로 금리고. 그러면 금리에 따른 할인 요소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구매 욕구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16만 원이 싸서 적극적으로 살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싸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싼 가격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13만 원까지는 저는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나누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9만 원을 제압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사오기보다는 SL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빠졌는데 굳이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14만 원대까지 살 필요 없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도 한 4만 8천 원대까지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싼 가격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4만 7천 원 올 때까지. 이 가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가 한 8만 2, 3천 원대부터 말씀드렸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리 5%를 못 이기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할인 가격에만 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애들, 금리 5%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적당한 가격에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적당한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는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적어도 올해 8월 달에 고점을 넘어간다거나
그다음에 11월 달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들이 아무래도 시장보다 나은 매수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식군들을 좀 압축을 하다 보면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삼총사에서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신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기보다 진짜 대장이 아니다 싶으면은 말도 안 되게 할인된 가격에만 사고 차라리 놓치더라도 그리고 좀 좋다라고 싶은 주식들을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배터리하고 바이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미국 금리 5% 시대를 대비해서 5%의 금리를 이길 만한 종목으로 배터리 바이오 꼽아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락 미국장 대비해서 제한적이지만 미미한 수준의 움직임입니다. 큰 뚜렷한 지수상의 움직임은 없고요. 종목별에서의 전략 여러 가지 쭉 챙겨봤는데요. 오늘부터 토마토 증권통의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제가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꾸준하게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